게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나라 미국 반도체주 1등 엔비디아는 정말 미친 주가입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정말 오이주 신저가를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삼성전자에 비하면 선방 중이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 하락, 하이닉스 상승 요런 날들 낯설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부진 원인은 바로 충격의 어닝 쇼크였습니다. 최대 12조 13조까지 벌 거를 예상했지만 최소 10조 나온다고 했지만 9조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 굉장한 어닝 쇼크를 보여줬죠. 반도체 사이클 겨울론 피크아웃 이런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벌써 겨울이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HBM이 이끌었고, 삼성전자 DS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을 이미 추월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잡겠다고 했던 TSMC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텔과 ASML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드디어 반도체 옥석 가리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요 옥석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성환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난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발언을 돌아봤을 때 올해 초 1월 달에 오히려 안 좋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인텔이 반격 가능하다, 파운드리 잘할 수도 있고 온 DBS AI 된다면 PC 가전까지 가지 않겠냐, 인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파운드리 TSMC를 충분히 대체를 할 수가 있다, TSMC가 지금 독점적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엑시노스도 잘하고 한다면 충분히 잘할 것이고 업체 입장에서도 TSMC 단독은 리스크다라고 올해 초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3분기에 실적이 떴는데 너무 잠정 실적을 영연하지 말자, 10월 말에 사업부별로 삼성전자 활동실이 더 중요하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도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통적인 흐름상 어닝 쇼크면 막상 주가가 보합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에 오르려면 HBM3E를 반드시 납품을 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지금 5천억 정도 적자가 추정이 되는데 고객사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21년도 22년 그리고 올해 초에 어닝 서프라이즈 떨어졌을 때는 선반영했다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어닝 쇼크 했더니 어닝 쇼크라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투심 하락이라고 하면서 당일에도 더 떨어졌고, 지금은 6만원까지 붕괴돼 버린 상황이죠. 파운드리 정말로 따라잡으면 좋겠지만 벌어졌습니다. TSMC 점수율이 62%, 이 더 오를 수 있나 했는데 61.7%에서 0.6%포인트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부 올 상반기 누적 적자액이 1.5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 상황 속에서 분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사를 확장시킨다라고 했지만 일단 이종 회장님 같은 경우는 관심 없다, 나홀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DS라든지 모바일에서 반드시 끌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반도체 시가총액 1등이 놀랍게도 삼성전자였고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 15위권에 속했었습니다. 하지만 20년도부터 TSMC에 역전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거 TSMC 따라잡을 수 있긴 한 건가 라는 데에서도 얘기가 많죠. 이주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TSMC 실적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맹이 하이닉스까지 이어지는 동맹이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이고 점유율도 좋고 실적도 견고하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확장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견고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가 삼성전자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퀄컴 칩 수요 늘어나면서 일부 삼성전자 점유율이 늘 수는 있겠지만 대형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이담호 교수님 역시 TSMC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 10년으로 넓히더라도 삼성전자는 연평균 10% 정도, TSMC 더 성장했기 때문에 매우 벌어진 격차다, 이런 것들은 이재용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이사의 견제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대비해서 너무 이런 PS 같은 거를 현금으로만 준다, 주식으로 줘야지 직원들이 더 일할 맛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최근에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정근대적인 마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이 떨어졌다고 사자라고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식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가족 경영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투자도 하고 낭비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3세 경영까지 가서는 할아버지 정신까지 이어받긴 좀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으로는 전문 경영이 체제로 하고 이사의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하자, 외국인 중심의 이사의 중심이 필요하다, 보상 체계를 주식으로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인구 대표님 역시 TSMC 계속되는 어닝 서프라이즈 너무 좋다. 매출 총 이익률이 좋아졌는데 수율이 좋아졌고 AI 반도체 수요도 넘쳐난다. 애플, 엔비디아가 AI의 바로미터가 되는 기업인데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ASML은 대조된다. 2분기, 3분기 전망 역시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힘들다. AI 반도체 수혜를 못 받는 기업으로 이미 낙인을 찍혀버렸고 이러다가는 하이닉스가 AI 이제 시총 1등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경기 호황 사이클이 온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독자적인 힘이 한국인 포지션 또한 지금 10월 말까지 하방 포지션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반등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전이 있다면 드림 수요가 회복되고 HBM 납품하는 그 시점이 반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재호 부자아빠님 역시도 인텔, 삼성전자 너무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정고점을 옛날부터 넘었으나 삼성전자는 못 넘겼기 때문에 싸다고 사면 안 된다. 큰 종목 같은 경우 기술 분석이 잘 맞는데 바닥이 최소 3번 이상은 나와줬는데 아직 멀었다. TSMC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재벌 3세 경영 그만두고 전문 경영인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 분명히 나쁜 신호이고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보통 삼성전자가 최근 5년 넓혀서 20년까지 보더라도 50에서 60% 전후 수준을 움직입니다. 올 여름에 귀신같이 50% 후반대 찍고 현재 계속 팔아서 53%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이때 50% 깨졌었는데 아직 매도 물량 더 남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남석관 대표님 역시도 매도 물량이 3조 정도 더 남았다는 얘기가 있다. 매도 이유하는 이유는 반도체 겨울 이야기 때문이고 마이크론 실적을 본다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 그래도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5만원 후반이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HBM 관련 매출이 유의미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BM 이야기는 정말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레거시 메모리 강자였는데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너무 성장을 잘하고 있다. 여기다가 임원들의 메모리 기술 유출 사고까지 나면서 몇 조 기술을 빼돌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권순우 취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가 글로벌 DRAM 점유율 상률이 19년도부터 꾸준히 올라왔다. 만약에 미국에서 장비 수출 통제까지 안 한다면 26년도에 최대 25%까지 중국 업체가 점유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DRAM 가격 경쟁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BM 같은 경우도 2020년경 10나노급부터 SK 하이닉스에 역전당했고 인력 배치를 재정비를 해서 HBM3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한다고 한들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거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PU 시장에서 GPU로 완전히 넘어왔는데 기존 CPU가 GPU에 맞추려면 맞춤형 CPU가 필요하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데서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메모리 파운드리화가 필요하다.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조직 문제 항상 얘기가 나오겠죠. 외부 임대를 영업했지만 업무를 안 주고 있다. 이 보고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서 업무는 못하고 보고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각도기님 역시 삼성전자 회사 자체가 멍들어 있는 것 같다. HBM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도 문제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메모리 공정 기술도 역전당한 것 같고 너무 원가 중심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 캐파의 2배인데 이익이 비슷하다는 거는 조직 문화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영업이익률도 좋고 반도체 대량 생산은 이제 소량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춤형 상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전영현 회장님이 사과를 했죠. 기업 문화 이제 바꾸겠다. 일하는 문화로 가겠다.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 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지금 조직 개편도 하고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면서 기업 문화, 회사에 헌신하지 않는 요즘 MZ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은 갑자기 옛날 마인드로 회사에 헌신을 해서 HBM을 성공을 했고 2차 전지 회사 우리나라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역시도 잘 나가고 있죠. 거기 다니는 사람들 신입사원들은 예전 마인드로 충성하고 삼성전자는 칼퇴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996 근무 강도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인력 유출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 단순히 칼퇴한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감되는 부분은 재무 중심의 문화다. 페이퍼 중심 문화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저도 직장이라서 완전히 공감이 되고 있는데
야 보고 했더니만 그거 되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직장인으로서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 안 하고 일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사과까지 했잖아, 바꾼다고 하잖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건희 시절의 삼성전자 긍정론 또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긍정론 같은 경우에는 박정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근데 그래도 초과이익으로 뭐 성과급을 1조 원 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고 봐야 된다. 사과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보다도 미래를 못 보여줬고, HBM 관련을 해서 뭐 1년 반 이상 동안 한다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YOY로 크고 있는데 이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과 포인트지, 당장 실적 자체에 사과를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진 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계열사가 30개 이상이다, 이재용 회장이 모두 챙기기가 불가능한 구조이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휴대폰 점유율 역시 뭐 애플에 밀리고, 가전 역시 LG나 중국 업체들과 압도적 격차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미래 먹거리나 AI에 대한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 엄청 크지 않냐, 신구 고객만 발견해도 좋을 것이고, 삼성전자 여전히 다양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일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세익 전문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장 언더퍼폼하고 있는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20년에도 빅7 위주의 주가 상승이 먼저 날아서 삼성전자 안 가냐 했지만 연말에 반도체 랠리를 펼쳤다. 반도체 가격이 겨울부터 다시 상승하면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 PBR도 1.1할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저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는 우려를 해야 되는데 기술 초격차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애플의 팀 쿡이 아직 하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의 CEO도 잘하면 오래 좀 맡겨야 된다.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업체 추격 같은 경우 어떠냐?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이용을 한계를 반드시 중국 업체는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 격차 좁히지 쉽지 않을 것이고, 다른 반도체 업황에서 엔비디아를 얘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시총이 높아지면 매도를 하자, 그게 한 $120 중반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테파 역시도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 3분기 실적 부진 예상, 그리고 HBM 경쟁력 부족, 대규모 해외 가문 소식, 회사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모아나가자, 악재만 쏟아지고 있지만 망할 기업은 아니고 과거 4년 사이클을 본다면 박스권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모아갈 구간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단다. 김용재 역시도 삼성전자 위기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TSMC 따라잡기, 파운드리 잠시 접어두고 D램에 좀 더 집중을 하다. 선택과 집중의 시기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과매도 구간에 못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 몰빵하기보다도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창봉님 역시도 52주 신저가 이거 괜찮나? 근데 현재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실적보다도 수급이다. PER, PBR로 보면 분명히 싸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들어올 시점이다. 근데 금투세 이슈나 뭐 부동산으로 자산이 흘러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담는다면 결국에는 회복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중국이 망했다고 했고 2달 전에 엔비디아 끝난다고 했는데 주가 올랐지 않냐. 삼성전자 지금이 역발상 투자 기회다. 22년도 하락기 역시도 마이너스 33%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바닥권이고 7만원 초반만 가도 플러스 20%, 8만원만 가더라도 플러스 30-40%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이 기회다. 모아갈 거면 삼성전자, 탄력적인 거를 원하면 하이닉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뭐 제가 비난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제가 받는 영상들에서는 정말로 전망이 거의 맞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올 하반기 3200 간다, 그 예전으로 가면 코스피 4000 간다. 물론 뭐 과거를 맞추고 틀렸고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만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근거 역시도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니 중국이 망했을 때 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때부터 중국 망한다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 한번 반등했더니 야 거 봐라, 망한다 했을 때 샀줘야 되지 않냐. 결과론적인 너무 얘기인 것 같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투자 라인으로 보면 이런 데서 투자하기가 쉽냐, 이런 데서 투자하기가 쉽냐. 당연히 일로 가는 게 맞죠. 근거만 참고하는 게 맞지만 또 하나 동의를 못하게 되는 게,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그러면 더 많이 빠지. 인텔을 사거나 네이버 카카오를 사야죠. 설령 오르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도 부장님이 잘 봤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 근거는 너무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것처럼 많이 빠졌다고 사면 큰일 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8만 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다. 빠르면 한 달 내로라고 했으니까 곧 뭐 11월 중에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것이다. 어닝 쇼크긴 하지만 실적 방향성은 그래도 턴어라운드해서 계속 회복하고 있지 않냐. 구조면 턴어라운드 한 수준이다.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도 반영됐지 않냐.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매도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의한 것이다. 근데 이게 마무리되고 있고 일본 증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온기가 퍼질 것이다. 지분율이 현재 53% 수준 평균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가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다르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주도가 되면서 하이닉스가 소외가 됐고 지수가 박스권일 때 하이닉스가 오히려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 역시도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게 지수가 박스권이라서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게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수가 이끌 때 삼성전자가 좋아서 그런 거고 2017년 뭐 요때 상승 랠리나 코로나 상승 랠리나 모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랐고 코스피가 오른 거지 아닐까. 그리고 순전히 엔캐리 때문이라고 하면 왜 하이닉스는 덜 빠지고 있냐. 이건 바로 심플하죠. 하이닉스가 HBM도 더 잘하고 영업이익률도 더 잘 나오고 돈을 잘 벌기 때문이지 너무 이 과거에 조금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HBM은 이미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뭐 점유율도 벌어졌는데 점점 벌어지고 고사양 HBM 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젠슨왕 사인으로 야 이제 삼성전자 드디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언플이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언플보다도 실력으로 보여줘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확실히 안 좋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립적이나 긍정적인 의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싸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 매크로가 좋아지면 곧 온기가 퍼질 것이다. 주가가 싸다. 중국 추경 너무 걱정하지 말자. 주가는 선반영했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현대차 기아 주가 전망 모아둔 것들이 있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